안녕하세요. 10월 이후에 달러 약세 위안 강세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달러 지수, 원달러, 위안달러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달러 지수는 97불선, 원달러 1170원대, 위안달러 7.07 이렇게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그 달러 강세의 배경을 정리부터 하면요. 미국 경제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실질금리 가령 10년물 그 국채 수익률 독일, 일본 이런 데보다 훨씬 높았죠. 중공, 유로존이 비롯한 글로벌 경제 지금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글로벌 유동성이 몰린 거 아닙니까? 즉 달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거죠. 이것이 그동안 달러 강세의 배경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위안은 왜 약세를 보였나?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중공 경제 슬로우 다운되는 거, 또 중공 탈출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위안 약세 요인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중공이 위안 약세 전략을 펼쳤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은 중공이 환율을 조작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급기야 미국이 중공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안 약세 배경은 중공 경제의 슬로우 다운 플러스 중공 당국의 환율 조작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0월 11일 미중 그 페이스 1 딜이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추가적으로 더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딜이 될 가능성, 이걸 이제 높여주게 된 거죠. 미중 간 그 외환 분야 협상도 진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머누신이 발표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머누신이 중공의 환율 조작국 지위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글로벌 환율 재평가, 즉 달러 지수 약세 보이고 위안 강세, 원 강세 보이는 거, 이걸 이제 환율 재평가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팩트가 바로 위안 강세 보인 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공 경제는 그 자체적인 내부 문제로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까지 겹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중공이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조기 종결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던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페이스 1 딜이 되었다는 것은 무역 전쟁의 합의 종결 가능성을 일단 높여준 것이고요. 당장 10월 15일 날 예고되었던 관세율 인상이 보류되었고, 또 협상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은 12월 15일 새로 부과 예정이던 그 1,600억 불 15% 관세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커들러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 협상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간간히 이제 흘러나오는데, 조금 전 그 로이터 보도에는 중공의 그 바이스 포린 미니스터가 지금 미중 간 협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이 순조롭다는 것은 환율 분야에서 적어도 미국 주장에 따르면 중공이 인위적으로 올린, 즉 중공 당국이 조작한 위안 환율 원상으로 돌리는 문제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환율 분야에서. 즉 위안 환율이 내려가는 문제, 즉 위안이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협상이 순조롭다는 것은 중공 경제의 하방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효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위안 환율은 강세 보일 거다, 내려갈 가능성 높아진 것이죠. 위안 환율이 그 페이스 1 딜 발표 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협상이 순조롭다는 미국과 중공 측 발언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페이스 1 딜이 사인되고, 이게 지금 11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직후에 바로 페이스 2 딜을 진행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의
미중 간 우호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사건이 없다면 위안 환율 강세 현상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 높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 약세를 보인 것은요, 이 달러 가치는 달러 지수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은 달러 강세다, 내려가면 달러 약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달러 지수라는 것은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어서, 가령 이 6개 중에서 파운드와, 영국의 파운드와 같으면은 이게 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최근에 파운드화가 상당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파운드화 강세면은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 초만 하더라도 10월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될 가능성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하 확률이 상승해서 지금 10월 말에 기준금리 또 내릴 확률이 92%에 달하고 있죠. 즉 기준금리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 등이 반영되면은 그러면 달러는 약세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달러 수요 약세, 즉 달러 지수 하락, 즉 달러 약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10월 이후 달러 약세, 위안 강세 이유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화는 달러와 위안의 연동이 되니까, 즉 달러 약세면은 원화 강세가 되는 게 당연하죠. 또 위안이 강세가 되면은 원달러 환율도 같이 강세, 즉 환율이 하락하는 거, 이게 이제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국 경제의 그 펀더멘털과 부합하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게 팩트죠. 그 다음에 무역 수지 흑자 규모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이게 전년 동기 560억 불에서 올해는 301억 불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경상수지 주요 부분이니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한국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원화 환율 약세 요인이 됩니다. 소비도 정체되고요. 국내 투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해외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되는 중입니다. 연초 2.6% GDP 성장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2%도 힘들다는 것이 다수 견해 아닙니까? 자, 이렇게 경제가 지금 꼬라박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금년 들어 벌써 2번이나 내렸고요. 내년 초에 또 추가로 더 인하할 가능성 지금 매우 높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원화 약세 요인이고요. 이를 반영해서 최근 1,200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미중 간의 그 페이스 원 딜이 이제 되면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강화시킬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긍정이라면, 예스라면은 현재의 환율 하락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노, 부정이라면 환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되거나 합의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지속되면 중국 경제는 계속 가장 심하게 망가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 경제에도 부정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죠. 만약에 합의가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로 종결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이걸 논하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 환율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되면은 환율에는 부정 효과이고요. 즉 약세가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중공 경제가 이전처럼 계속 고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조건에 따라서
중공의 새로운 비용 증가 요인이 될 뿐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과거가 가장 좋았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 조건에 따르는 중공경제의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합의가. 그러니까 이전처럼 기술 절도나 기술 강탈 못하는 기 때문에 기술 접근 비용 증가할 것이고요. 즉 로열티 주고 사와야 된다면 로열티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려면은 그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국가 보조금 마음대로 못 주고 이걸 제약을 받으면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전처럼 환율 조작도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즉 환율 관리에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어도 합의 조건을 반영해서 중공 경제에는 새로운 비용 요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원래 미중 무역 전쟁이 없더라도 원래 내부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도한 부채의 문제, 기업 부채의 문제, 생산성이 정체되는 문제, 고임금 저효율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제는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더 힘들어진 것이고, 이게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새로운 비용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이어서 경제가 합의 없을 때 망가지는 속도보다도 좀 완화되겠지만 여전히 힘들어질 것이고 이전의 고도 성장을 회복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중공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내부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안도 약세를 띨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도 일부 중공 경제와 같은 성격의 것도 있지만 한국 경제도 그 자체의 내부적 모순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한국 경제도 그 자체의 내부적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갖고 지금 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안고는 건드리지 못하고요. 변죽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효과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노동개혁의 문제, 그 다음에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핵심 3대 저는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거 전혀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기피하고 해외 이전하는 현상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생산 줄고 국내 고용 줄고 수출 감소하고 그러면 소득도 감소하고 그래서 소비도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본질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되거나 완화되더라도, 그래서 글로벌 슬로우다운이 완화되더라도, 그러면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속도가 완화될 수는 있어도 망가진다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환율 하락을, 즉 원화 강세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뭘까? 물가 하락하는 정도인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물가가 하락하면은 통화는 강세가 됩니다. 문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물가 하락은 경제의 슬로우다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화는 약세, 즉 환율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하락의 일시적 요인에는 역외 시장 참여자들이 롱 포지션을 일시에 정리해버린 거죠. 즉 달러 갖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롱 포지션 여기서 다시 정리할 것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뜻이죠.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